이거 하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아이를 자주 혼내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속 지적하고, 그럴 때 당연히 아이는 자신감 잃고 자존감도 잃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내가 아이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만입니다. 작년 9월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법이라는 책으로 무려 3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저자님이 후속작을 출간을 하셨는데, 제목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요즘 많이 느끼는 게요,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말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뭐 눈빛이나 태도나 이런 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와 잘 소통하는 거죠. 아이에게 부정하는 말만 안 해도 그래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거든요. 부정의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거 있죠.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 좀 하잖아요. 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왜 하나요? 3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그렇게 늦게 일어나서 너 커서 뭐가 될래? 빨리 일어나길 바라니까 애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감. 제대로 키워야 한다 라는 사명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무감이죠. 부모니까. 근데 이 3가지가 다 좋은 의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부정적으로 했을 때 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화가 아이에게 위험한 이유, 이 책에서 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주눅이 듭니다. 자, 직장인이 회사를 가요. 그런데 매일매일 상사한테 혼나. 부정적인 말만 듣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생각하지 마. 자신감을 잃죠. 말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안 하죠. 회사 가기 싫어지죠. 그래서 상사를 점점 피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우울증을 앓거나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자주 혼내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 틀렸다고 계속 지적하고, 그럴 때 당연히 아이는 자신감 잃고 자존감도 잃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다, 또는 아이는 아직 선진난만하고 해맑아서 금방 잊어버린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자아상이 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당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아이는 큰 심리적 내상을 입게 돼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팍팍 내뱉는 이유가 빨리 애가 바뀌길 바래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래서.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그 결과만을 중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아이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자고요. 그리고 아이가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당장 매출을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장이랑 똑같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안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책 육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 책 아무리 많이 읽혀도 엄마가 부정적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생각하는 걸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해, 정리해,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해야 될 땐 해야 돼요. 양치해, 이런 거. 그런데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비난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더 편하구나.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의 의견에 순응하며 결국에는 부모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주체적인 인간으로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긍정적인 말투.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을 할 수 있게 충분히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얘를 잘 키워야 돼. 사명감. 그리고 그렇게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애가 안 돼. 그래서 짜증. 이게 부정적인 말로 마치 내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아이를 절대 바꿀 수 없고요. 아이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만 끼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진짜 심각한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저자님이 코칭을 하시는 분인데 직장인들 중에서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코칭을 아무리 해도 계속 자신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인이 뭔지 찾아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온 일생을 자신감 없이 도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말이었냐면 너는 뭘 해도 잘 못하니까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마.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사람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어. 이런 태도로 일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런 말 너무 심한데 난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저런 말은 안 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랬는데 여기 이러더라고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예회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래서 율동 연습을 했어. 율동을 애가 잘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잘 못하니까 너무 눈에 띄지 마. 이런 말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게을러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 이런 말 하죠. 이게 다 나는 게으른 사람. 나는 잘 못하니까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 이런 극단적 추상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확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어떤 거냐? 의식적 부정이랑 무의식적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 부정은 뭐냐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투와 말하는 방식만 부드럽게 하면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할 때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혼날 일을 했을 때는 혼내는 거 맞아요. 무의식적인 부정. 이게 참 너무 힘든 건데 왜냐하면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어. 아이에게 뭔가 악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정어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잊어버렸어? 비난. 언제 치울 건데? 질문을 가장한 공격, 이게 부정어예요. 누구누구는 잘하잖아. 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모욕. 이거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엄청 고생할걸? 협박. 네가 안 해도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난 이제 몰라. 무시 아니면 무관심. 이게 다 부정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푸드코트에서 어떤 엄마가 애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으이구 이 모지라 빨리 좀 먹어!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랬는데 이걸 목격한 저자님은 되게 놀랬대. 그랬는데 이 애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이러고 먹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둘이 엄마랑 애랑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는 늘 짜증을 냈고 아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냥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무의식적 부정이 된 거죠. 자, 이런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습관을 어떻게 고치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핵심이죠. 이 책에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실수하는 존재다. 이거를 머릿속에 꽉 박아 놓으세요. 그냥 애가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면은 얘 원래 이런 애야. 이러면은 부정적인 말이 좀 나가려다가도 조금 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부모가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을 아이들은 따라하거든요. 애들은 다 부모를 따라합니다. 사실 이 말들을 하면은 아이의 자존감도 높여주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다 알아요. 고마워, 기쁘다, 즐거워, 역시 우리 누구누구답네, 미안해. 이 말들이에요. 특히 미안해,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부모. 여러분들 아이가 어디에서든 집에서든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정말 잘 하는 건데 그런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듣고 싶은 말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네, 평소에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보다는 인정을 하는 말을 많이 하자. 여러분들 칭찬도 독이 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막 예를 들어서 오늘 일찍 일어났네,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요거는 이제 칭찬이잖아요. 이거 말고 그냥 인정을 해주란 말이에요.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칭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과한 비난, 방금까지 쭉 말했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과한 칭찬도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한 칭찬이 아닌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늘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하겠죠. 칭찬보다 인정하는 말 얘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접시를 치웠어요. 그러면은 어머 접시 치우는 거 대단한데? 이건 이제 칭찬인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접시 치워주는 거야? 요렇게. 또는 애가 막 이렇게 울만한 일이었는데도 안 울었어. 그랬을 때 칭찬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안 우는 게 무조건 칭찬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울었네. 와 우리 누구누구 대단해. 잘했어. 애 안 울었다고 이렇게 칭찬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안 울었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부정적인 언어도 줄어듭니다. 엄마가 행복하세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센터라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엄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되자마자 나는 좋은 부모, 바람직한 부모로 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또 이런 영상 보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신경 쓰고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이건 진짜 근본적인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육아의 과정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가 길어야 20년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서 한 페이지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모든 걸 다 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행복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나를 잘 먹이고 나를 잘 재우고 나를 돌보는 것도 하셔야 돼요.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미라클 모닝. 왜냐하면 나만의 시간을 매일 가지기 위해서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그걸 놓치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말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요. 그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에요. 어떤 남편 이러저러 하던데 우리 남편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깨끗이 포기. 그리고 3번째,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을 하는 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운동에 미쳤잖아요. 운동을 반드시 목숨 걸고 반드시 매일 합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브 하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또는 카페에서 혼자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있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세요. 내 기분이 항상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할 때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 저절로 줄어듭니다. 정말 아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정말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실질적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나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구입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정말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을 우리 모두 익혀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자녀 교육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